대장동 게이트 몸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짓과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칠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김진태 위 사람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1년 11월 3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네, 다음은 이병철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장 이병철 위 사람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1년 11월 3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네, 먼저 이준석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 선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모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80%에 가깝게 이렇게 측정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여당의 문제도 아니오, 야당의 문제도 아니오, 온 국민이 말 그대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진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은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우리 지도부에서는 지난번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초였던 바로 부도덕한 조국을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앞장서셨던 김진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민간 위원님들 모두 여러분의 손에 사실상 이번 대통령 선거의 초반 레이스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임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거 직전까지는 뭐 유세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비리에 대해 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검증을 진행한다면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이게 험난한 검증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과 그리고 각급 기관들의 자료의 불성실 제출이라든지 증인 신청 거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어떤 검증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저희가 여론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틀 뒤면은 결정됩니다. 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은 대통령 후보도 여러분의 활동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선봉대로서 이 전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저와 안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그 검증에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 뻥 뚫리게 해줄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분의 비리는 저희가 뭐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뭐 대장동 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저는 그 외에도 이분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행정가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뭔가 할 일을 한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에 가깝고 사실은 이런 가면이었는지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까지,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는 이 설계자와 그리고 실제 행동자들 간에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고 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설계한 대로 했다. 나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고, 대우병제로 이제 저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이면 나에게도 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초 논리가 이제 등장할 정도로까지 이전 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증 국면과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저는 절대 우리 위원들이 그런 허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든든하고 활발한 활동과 뛰어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진태입니다. 먼저 우리 바쁘신 대표께서 우리 특위에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에 이 이재명 특위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화천대유 TF입니다. 뭐 그 사람들 워낙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거기 어떤 위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외부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민주당은 TF 팀원도 비밀로 하는지 이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민주당 화천대유 TF 팀 원 중에 한 분이 M 언론사 임원으로 있는 정모 씨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언론사는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던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특수 임무를 띈 비밀 요원인가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이재명 비리 특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와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은 뭐죠? 화천대유 TF라고 쓰고 화천대유 보호 TF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정책 판단이라고 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입니다.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게 배임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심지어 민변도 배임죄가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민변의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민변도 인정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익 추구가 없어서 배임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익 추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게 수사 아닙니까? 근데 수사를 하지도 않고 사익 추구가 없다.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사익 추구가 없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2017년 3월 달에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법에 안 걸리고 뇌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다. 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거 바로 나옵니다. 바로. 기사로. 대장동 관련해서 법에 안 걸리고 뇌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다. 정확한 이재명 본인의 멘트입니다. 이런데도 사익 추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말했는데. 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입니다. 본인이 한 짓, 본인이 한 말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데도요? 예? 화천대유에서 김만배가 거액을 빼서 그거를 지금 무슨 상장사에다가 넣어가지고 전환사채가 발행돼서 그게 유통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도 조사할 생각도 없고 뭐 사익 추구가 없다고 단정을 해요? 관심법 수사입니까? 예? 오히려 유동규와 공범으로 보는 게 상식과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우리 특위가 어제 백현동 제명산성에서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50m 옹벽 위에 산책로를 올라가 봤는데 이거는 산책이 아니라 암벽 등산이었습니다. 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또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또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위법 행위 잘 검토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검증을 해보니 정말 심증이 더욱 굳어집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부위원장님. 네, 말씀이 이병철 있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백현동 옹벽 등반하시느라고 우리 기자님들 또 특위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진이 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우리 김진태 위원장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예. 산은 단풍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은 50m 옹벽, 여기에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반지하 아파트, 광경이 참담합니다. 여기에 스며져 있는 불법과 범죄 사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수천 명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재산을 약탈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내노남불의 전형적인 현장입니다. 그 불법의 첫 번째, 산지관리법령은 이 옹벽의 수직 높이를 15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5m. 3사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5m를 3배도 훨씬 더 초과해서 50m의 옹벽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둘째, 옹벽이 있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옹벽과 아파트 간에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 이격 거리는 주택법령, 주택관리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옹벽의 높이만큼 또는 그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어제 목격한 바와 같이 5m 정도, 50m를 쌓았으면 50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5m 거의 붙어 있고 11층, 2층까지 반지하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산사태가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닥칠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직접적이고도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허가를 해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줬습니까? 이 허가의 근본이 되는 용도 변경,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국토계획법령상 상세히 하면 6단계 이상을 한 방에 뛰어넘어서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이재명 후보는 왜 해줬냐? 답변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그 다음날 즉각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국토부 노조가 항의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분. 오늘 제가 새로운 충격적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께서 2018년 경기도지사에 선출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님의 뜻이다.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님의 뜻으로 산지 개발 관리 지침을 본인이 있었던 성남시 포함해서 기초지자체에 하달한 것입니다. 이 산지 관리 지침에는 옹벽의 높이를 몇 미터까지 하라? 본인이 한 50m?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15m? 아닙니다. 6m 이내로 하라. 본인은 50m 해줘놓고 남들은 6m 이내로 해라. 법이 허용하는 15m도 안 된다. 그 절반 밑으로 6m 이내로 하라.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법이 허용하는 권리도 누리지 마라. 절반 이하로만 누려라. 주민들은 당신은 법이 허용하는 3배 이상을 해줬지 않느냐, 불법으로 범죄로. 여기에 대해서 2020년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침은 이재명 지사님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뜻이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개발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들께서 그 개발 압력을 막기 위한 버팀목이 되라고 깊은 뜻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라고 황당무계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내노란불 정도가 아니라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일 터지는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끝없이 나오는 부동산 개발 비리, 이를 덮기 위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허망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겠다.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약탈 범죄와 약탈 행정의 실태를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겠다. 전액 환수해야 되는 것은, 몰수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 공모자들이 약탈한 대장동 1조, 백현동 3천억 이상 기타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셋째,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 해체해야 될 것은 이재명 후보 그 공모자들, 이들과 결탁한 소위 정광이라고 하는 박영수, 권순일, 이런 법조 카르텔을 해체해야 되고 이들을 국민 앞에서 폭파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 다급했던지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재명 후보는 고속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 특검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고속으로 국민들 앞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본인의 안전한 하산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